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토니 스타크는 최첨단 나노테크가 적용된 마크 50을 입고 나옵니다. 가슴을 톡톡 두들기기만 하면 전신에 나노 입자가 퍼지면서 바로 수트를 착용할 수 있고 우주와 지구 어디서든 전투가 가능하죠. 기능도 아주 다양해요. 비행도 되고 칼도 나오고 빔도 쏘고 수리도 가능해요. 이렇게 아이언맨의 나노수트를 비롯해서 나노테크는 이런 SF 세계관에서 최첨단 과학을 표현할 때 꼭 등장하는 기술이에요. 자, 그런데 부엉이들, 이런 나노테크를 보면서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부엉이 형, 이건 영화고 판타지잖아. 실현 가능성 없는 거 아니야? 과연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 인류는 나노테크 혜택을 아주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전자기기들은 나노기술의 결정체예요. 이게 없으면 현대 문명은 절대로 지속될 수가 없어요. 또 나노기술은 현재 지구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 중 하나예요. 과학자들이 개발 중인 여러 가지 놀라운 나노 소재들은 멀지 않는 미래 누구나 아이언맨 나노수트를 착용하게 해줄지도 모를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판타지 속의 나노테크들이 실제로 실현이 가능할까요?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나노과학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참고로 이번 영상은 한국재료연구원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됐습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물질의 근원을 탐구했습니다. 기원전 엠페도클레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생각했죠. 물질을 쪼개고 또 쪼개면 물, 불, 흙, 공기의 4원소로 이루어져 있어. 이 4원소가 모여 세상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것이 왜다. 이것이 바로 사원소설입니다. 이 사원소설은 중세 아랍 그리고 유럽 문명에서 연금술이 발전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됐지만 당시에는 작은 세계를 들여다볼 기술이나 도구가 부족했고 사원소설은 사실 과학보다는 종교와 철학에 근거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세기 이 작은 세계에 대한 탐구와 발전이 아주 급격하게 이루어집니다. 1808년 영국의 과학자 돌턴은 원자설을 발표합니다. 원자는 물질을 쪼개고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아주 작은 물질이요. 이 원자들이 모여서 물질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 돌턴의 원자설은 근대 원자론의 시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돌턴의 원자설 직후 여러 과학자들이 양자역학을 발전시키면서 가장 작은 단위인 줄 알았던 원자 역시도 더 작은 단위로 쪼갤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양성자, 중성자, 전자 등이죠. 이렇게 작은 세계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 작디 작은 세계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일반적인 물체가 나노 크기, 즉 머리카락 굵기의 5만 분의 1까지 작아지니까 물체들의 구조도 성질도 색깔도 달라지는구만. 예를 들어서 연필심의 재료가 되는 흑연하고 다이아몬드 이 두 개를 나노 단위로 봐보죠. 이 성질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물질이 놀랍게도 똑같은 탄소 원자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두 물질의 특성은 완전히 다르죠. 흑연을 나노 크기로 본다면 육각형의 판이 차곡차곡 쌓아 올려진 모습이에요. 흑연은 아주 무르기 때문에 흑연으로 연필을 만들어서 글씨를 쓸 수 있을 정도예요. 반면에 다이아몬드 연필, 다이아몬드 샤프심, 여러분들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절대로 없죠?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 중에 하나잖아요. 이걸로 세상에 글씨를 어떻게 써요? 이걸로 글씨 좀 쓰려고 하면은 종이만 다 찢어지겠죠? 아니 도대체 흑연도 탄소 원자, 다이아몬드도 탄소 원자로 동일한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째서 흑연으로는 글을 쓸 수 있고 다이아몬드는 아름답고 반짝반짝거리는 보석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자, 다이아몬드를 나노 크기로 본다면 분명히 흑연이랑 같은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입체적으로 연결돼서 아주 단단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로는 연필을 만들지 못하는 거죠. 아니 분명히 똑같은 탄소 원자인데 이렇게나 성질이 달라져. 이봐, 그러면 탄소 원자를 가지고 나노 단위로 물질을 재구성해보는 건 어떻소? 연필심을 모아가지고 탄소로 분리시킨 다음에 다이아몬드로 다시 만드는 거지. 이것이 바로 나노 기술입니다. 물질이 나노 단위가 되면 특성이 변하는 현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자, 바로 이 생각을 토니 스타크 역시도 동일하게 쓸 거예요. 토니 스타크는 아이언맨 3에서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아이언맨 수트를 수십 개를 만들어 놨어요. 하지만 이런 아이언맨의 수트는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수트를 꺼내 입거나 배달시켜야 되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토니 스타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수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수트로 모든 작전 상황에 활용할 수는 없을까? 나노과학을 아이언맨 수트에 적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어. 네, 참고로 토니 스타크 성대모사 맞고요. 자, 어쨌든 토니 스타크는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던 공학 지식에다가 나노테크를 융합해서 새로운 수트 개발에 나섭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토니 스타크는 어떤 나노테크 지식들을 공부했을까요? 만약에 아이언맨이 실존 인물이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 지식들을 공부했을 거예요. 미국의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먼은 1959년 나노세계의 가능성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작은 핀 하나에 24권 분량의 백과사전 정보를 담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람 몸속을 돌아다니는 로봇, 손바닥만한 컴퓨터 같은 이런 극도로 작은 기계를 머지않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바닥에는 풍부한 공간이 있습니다. 리처드 파인먼은 나노기술의 발전 방향으로 탑다운을 제시했어요. 이 탑다운은 도구를 이용해서 더 작은 도구를 만드는 거랑 비슷합니다. 망치를 이용해서 더 작은 망치를 만들고 또 그 망치로 더 작은 망치를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럼 결국에는 나노 단위의 구조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음 리처드 파인먼이 이 강연을 했을 때 과학자들은 파인먼이 농담 따먹기 나는 줄 알았다고 해요. 그런데 60년이 지난 현재는 어떨까요? 일본의 과학자들은 이온빔을 이용해서 머리카락 위에다가 와인잔을 조각해냈습니다. 와인잔의 크기는 적혈구 크기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이 와인잔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와인잔으로 기네스북에도 올라갔죠. 또 사람 손톱보다 작은 크기의 마이크로 SD 카드는 지금 1TB짜리도 나왔죠. 고화질 사진 25만 장에 문서 650만 페이지를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탑다운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야, 그 큰 것을 깎아서 나노 크기의 물체를 만든다는 건 효율이 떨어져요. 그걸 일일이 언제 깎고 있어요? 원자를 움직일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다고 해도 언제 원자 하나하나를 움직이면서 필요한 구조를 만들어내겠어요? 그런데 대안은 있습니다. 바로 바텀업 방식이죠. 자, 여러분들 다들 레고 블록 가지고 자동차도 만들고 성도 만들고 이런 놀이 다들 해봤잖아요. 바텀업 방식도 똑같습니다. 물질을 원자나 분자 단위까지 쪼갠 다음 이거를 원하는 대로 재배열해서 물체를 만드는 거죠. 나노 기술의 아버지 에릭 드렉슬러가 이 바텀업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 어셈블러라는 기계로 원자나 분자를 조작해서 원하는 물질을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릴까요? 자, 예를 들어서 부엉이가 소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은 칼슘, 구리, 망간, 철분, 마그네슘, 인, 칼륨, 셀레늄, 나트륨, 아연 이런 소고기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원소를 구비해 놓고 이 원소들을 어셈블러에 넣고 소고기 버튼만 누르면 짜란! 소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바텀업 방식은 당장은 실행할 기술력이 없어요. 또 일부 과학자들은 드렉슬러의 바텀업 방식을 판타지 혹은 요정들의 마법 같은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생명에서 어셈블러의 힌트를 찾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리보솜입니다. 대부분의 동식물들의 세포에는 리보솜이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이 리보솜이 DNA 프로그램에 따라서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재료로 단백질을 만들고 우리 몸의 기관을 유지하죠. 만약에 지금보다 나노테크가 더 발전해서 이 리보솜의 원리를 알아내고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리보솜 기반의 어셈블러를 만든 셈이고 이 어셈블러로 여러 가지 단백질을 원하는 대로 생성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2004년 캘리포니아의 조이스와 그의 동료들은 생명체에 내장된 유전 정보를 이용 원하는 물질을 합성해내는데 성공해냈습니다. 그들은 작은 기계의 부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름 22나노 크기의 속이 비어있는 팔면체를 대량으로 생산해냈죠. 이것은 생체 바텀업 방식입니다. 박테리아에 내장된 물질 합성 정보를 조작해서 이 정팔면체를 대량으로 만들어낸 거죠. 생체 바텀업 방식이 난이도가 상당히 높긴 하지만 적어도 공상과학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상상을 한번 해봐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나노수트를 누군가가
만들어냈다라는 상상이요. 이런 나노수트가 현실 세계에 실제로 있다면 아마도 바텀업 방식으로 작용할 거예요. 나노 입자를 갖다가 어셈블러에 넣고 그 어셈블러의 명령을 내려가지고 수트의 모양을 마음대로 바꾸는 거죠. Where'd that come from? It's nanotech. You like it? 자, 여기서 우리 조금만 더 상상을 한번 더 해봐요. 나노수트의 그 나노 입자들은 원료가 도대체 뭘까요? 뭘 원료로 했길래 어떤 모양이든 만들어내고 상황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걸까요? 아마도 탄소로 나노수트를 운영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해요. 왜 하필 탄소일까요? 자, 지금부터 나노테크에서 정말 중요한 나노 신소재, 그래핀, 나노튜브, 그리고 플러렌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흑연하고 다이아몬드를 예로 들면서 물질이 나노 단위가 되면은 그 물질의 특성이 바뀐다고 했었죠. 나노테크의 발전으로 과학자들은 나노 신소재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거듭해왔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플러렌이죠. 1985년 미국 라이스 대학의 스몰리 교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탄소인데 하나는 흑연, 다른 하나는 다이아몬드. 이거 조금만 더 연구해보면 같은 탄소로 다른 물질을 찾아낼 수 있겠구만. 스몰리 교수는 흑연에 빛을 비춰서 기화시켰을 때 나오는 기체 분자 구조를 연구했어요. 그런데 이때 나온 기체 분자 구조는 흑연이나 다이아몬드하고는 전혀 다른 구조였어요. 이 분자 구조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렇게 축구공 모양처럼 생긴 거예요. 이거 참 신기하구만. 일단 이것을 플러렌이라고 이름 짓고 조금 더 자세히 연구해보지. 이 플러렌은 60개의 탄소 원자가 육각형과 오각형으로 공처럼 모아져 있어요. 이 플러렌은 아주 단단해서 강한 힘을 가해도 부서지거나 변형되지도 않죠. 또 이 플러렌을 금속에다가 첨가했더니 초전도체가 되었어요. 1996년 스몰리 교수는 다이아몬드 그리고 흑연에 이어서 세 번째 탄소 분자 결정체 플러렌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됩니다. 이 플러렌의 사용 가능성은 독특한 구조와 강도, 초전도체의 성질로 정말로 무궁무진해요.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 배터리 강국이잖아요. 한국의 기업들 그리고 나노 소재 연구원들은 플러렌을 이용한 차세대 배터리를 연구 중이에요. 2차 전지 속의 흑연 대신 플러렌을 음극으로 이용한다면 충전 용량이 커지고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배터리의 안정성이 늘어난다고 하죠. 자, 지금 우리가 전기차를 선뜻 구매하지 못하는 이유가 주행거리도 짧고 안정성도 좀 걱정이 돼서인데 앞으로 플러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지도 모를 일이에요. 자, 다음 탄소 신소재는 탄소 나노튜브입니다. 1991년 이지마 스미오 박사는 플러렌을 연구하다가 탄소 나노튜브를 발견합니다. 역시 탄소 동소체죠. 이 탄소 나노튜브는 탄소 원자로 이루어진 육각형 모양의 그물이 원통형을 이루고 있는 구조예요. 이 원통의 지름은 겨우 1나노미터, 그런데 길이는 굵기의 2800만 배나 되죠. 상당히 얇지만 긴 게 구조가 상당히 독특하죠. 이 탄소 나노튜브는 꿈의 신소재로 불려요.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나노 크기의 전기 소자를 만들 때 사용되죠. 또 이 탄소 나노튜브는 지금까지 인간이 발견한 물질 중에서 가장 강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다발로 묶으면은 강철보다 100배나 강한 줄을 만들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도 아주 가벼워요. 자, 현재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한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이 역시 한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먼저 포스텍의 노영용 교수 연구팀은 탄소 나노튜브를 혼합한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개발했어요. 이게 만약에 앞으로 산업에 적용된다면 폴더블 디스플레이나 유연한 전자 소재 등에 아주 폭넓게 활용될 수 있죠. 자, 또 이 기술로 OLED TV도 만든다고 해요. 화질도 아주 선명하고 색감도 화사하죠. 이제는 인간의 눈으로 자연의 색과 TV를 비교할 수 없을 지경이에요. 자, 또 삼성은 갤럭시 폴드 시리즈 이런 거 내놓고 있잖아요. 이것도 탄소 나노튜브 덕분이에요. 탄소 나노튜브가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게 해주거든요. 덕분에 우리는 스마트폰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이제 밖에 가지고 다닐 때는 작게 만들어서 주머니에 넣고 집에서 핸드폰으로 드라마 볼 때는 아주 크게 펴가지고 드라마도 크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탄소 나노튜브를 활용해서 배터리 성능이나 안정성을 확보하기에도 좋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LG전자의 노트북 그램이죠. 이 그램의 배터리에는 탄소 나노튜브가 적용됐는데요. 이 덕분에 배터리의 실사용 시간을 아주 많이 늘렸다고 해요.
옛날에는 노트북 사용 시간이 길어봐야 뭐 2-3시간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10시간 그냥 가죠. 이것도 탄소 나노튜브 덕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세 번째 탄소 동소체는 바로 그래핀입니다. 이 그래핀은 발견된 원리가 아주 재밌어요. 2004년 영국의 물리학자 가임 그리고 노보셀로프 박사는 흑연 덩어리에다가 셀로판 테이프를 붙였다 뗐다 또 붙였다 뗐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테이프에 아주 얇은 흑연 덩어리가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셀로판 테이프를 이제 특수 용액을 뿌려서 녹이면은 그래핀 조각이 남는다는 거예요. 정말 희한한 방법으로 그래핀이라는 신소재를 얻어낸 거죠.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이렇게 롤투롤 공정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고 해요. 자, 이 그래핀은 그물 구조 덕분에 강도가 강철보다 200배나 강해요. 게다가 면적을 본래 120%까지 늘려도 끄떡이 없죠. 전도는 구리의 100배나 되고요. 그래핀 위에다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전자회로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완전 사기인 게 물에 젖어도 고장나지가 않고 타게될 위험도 거의 없다고 해요. 당연히 아주 다양한 영역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겠죠. 현재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그리고 포스코, LG전자 등은 그래핀을 활용한 차세대 반도체, 더 유연한 디스플레이 개발 등등 아주 다양한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나노과학의 역사부터 나노 신소재 플러렌,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살펴보니까 좀 어때요? 누가 봐도 아이언맨 나노수트에 활용하기에 제일 좋은 소재죠. 탄소 원자만 충분히 가지고 있고 이 가슴에 있는 어셈블러에 입력만 하면 나노수트를 그 어떤 모습이든 바꿀 수 있어요. 그것도 아주 우수한 품질로요. 강철보다 200배 튼튼해, 에너지 저장도 우수해, 디스플레이로도 활용이 되고 전도체, 초전도체, 반도체로도 활용할 수 있어. 여기다가 의학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탄소 원자 하나만 가지고 정말로 모든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은 저 리뷰형의 상상에서는 아이언맨의 나노수트가 현실 세계에 만약에 있다면은 거의 대부분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이 나노수트 안에는 토니 스타크의 명령에 따라서 작동하는 어셈블러가 있을 것이고 이 어셈블러는 탄소 기반으로 아이언맨의 나노수트를 운영할 것이다. 자, 물론 이것은 리뷰형이 상상 속의 공상과학이에요. 하지만 여기 나왔던 모든 나노과학, 그리고 나노테크, 그리고 나노 신소재들은 절대로 공상과학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한국재료연구원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된 아이언맨 나노수트의 나노테크였습니다. 자, 다음에도 이렇게 나노기술에 대해서 풀어드릴 예정인데요. 우리 부엉이들도 이제 나노기술에 대해서 뭔가 궁금한 거, 알고 싶은 거, 질문 같은 거 있으면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을 만들 때 이 댓글들을 꼭 참고해서 다음 영상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리뷰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